안녕하세요. 여러분은 1974년 청량리 대왕 코너 화재 사건을 아십니까? 그 화재 사건을 배경으로 전해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혹한 비극 속에서도 꿋꿋이 빛났던 한 할머니의 용기와 희생에 관한 것입니다. 1974년 11월 3일 대한민국 서울은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활기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불감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날의 대왕 코너 화재는 바로 그 그림자가 현실로 드러난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참사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인간의 따뜻함과 용기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피워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증언입니다. 서울 청량리,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였던 이곳에는 대왕 코너라는 거대한 5층짜리 복합상가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의류, 신발, 식당, 극장 등 없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만물상과 같은 곳이었죠. 이 건물 1층의 한복가게 한 구석에는 박금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70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단하게 일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장성하여 제갈 길을 찾아 떠난 뒤에도 할머니는 손 놓고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몸이 놀면 마음이 병든다는 것이 할머니의 철칙이었죠. 그렇게 할머니는 대왕 코너 1층 한복가게의 청소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가게 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할머니 그만하고 좀 쉬세요라며 만류했지만 할머니는 늘 일할 때가 제일 편해라며 빗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외투와 굽은 허리는 고된 삶의 흔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하고 정이 넘쳤습니다. 이곳 한복가게에는 할머니처럼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일하는 어린 소녀들이 많았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쳐 끼니조차 거르기 일쑤였던 소녀들에게 할머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점심으로 가져온 김밥을 반으로 쪼개어 소녀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아가, 밥은 먹어야 힘이 나지. 이 할미는 늙어서 밥 많이 안 먹어도 돼. 소녀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들에게 할머니는 단순히 청소부가 아니라 마음에 기댈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1974년 11월 3일 새벽 무렵 당시 6층에 있던 브라운 호텔 618호실 앞에 설치된 조명 등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삽시간에 타임 나이트클럽 고고장 등이 있던 6층을 모두 태우고 7층으로 올마가 7층의 멕시코 캐바레는 순식간에 정전이 되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독가스가 가득 찬 검은 연기는 건물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뛰쳐나갔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1층 한복가게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라는 외침이 들리자 할머니는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출구에 다다른 순간 그녀의 눈에 비상구 쪽으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 소녀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늘 숭늉을 나눠 마시던 눈이 예뻤던 소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쳐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70 노인의 굽은 허리와 닳아버린 무릎은 이미 오래전에 젊은 시절의 힘을 잃었지만 소녀를 향한 할머니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했습니다. 아가야, 이리 와. 할머니는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연기가 온몸을 덮쳐 숨이 막혔지만 할머니는 기어이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소녀를 등에 업고 기어서 출구로 향했습니다. 낡은 외투와 굽은 허리는 뜨거운 불길을 막기에는 너무나 약했지만 할머니는 소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고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길 속에서 기어나오는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금자 할머니와 어린 소녀라는 것을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화재 진압 후 1층 한복가게는 잿더미로 변해 있었지만 그 옆에는 할머니의 낡은 빗자루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바빴던 그 혼란 속에서 박금자 할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1974년 11월 3일 대왕 코너 화재는 88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낳은 끔찍한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사 속에서 빛난 박금자 할머니의 헌신과 용기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병실에 누워 있을 때 그녀가 구해준 소녀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 딸아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뭘. 다행히 아이가 무사해서.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재 이후 소녀의 가족들은 할머니를 자신들의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병원비는 물론 퇴원 후에도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던 할머니도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손을 잡았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이런 자식들이 또 생기는구나라며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0년대의 한국 사회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난 따뜻한 인간애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날의 청량리는 당시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1974년의 기억이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빛나는 박금자 할머니의 용기와 희생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따뜻한 위로와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